동업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동업을 총 3번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 했던 동업이 간판 청소 사업, 두 번째가 학원 사업이고 마지막 세 번째 동업이 부동산 중개업인데, 부동산 중개업은 3개월 정도 동업하다가 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갈라섰습니다. 이분하고는 지금도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고,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동업했던 분들하고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제가 왜 동업을 하지 말라면서 동업을 3번이나 했냐면, 두 번째까지는 우리가 왜 서로 분쟁이 생겼던 건지 잘 몰랐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공유중개사 사무실을 동업하면서, 아, 그래서 매번 그랬구나, 이걸 진짜 가슴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동업을 여러 번 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왜 동업을 하면 안 되는지. 일단 첫 번째, 동업은 결혼이랑 똑같다. 저는 그 동업을 3번 해보고 나서 결혼 문화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바뀌었어요. 결혼은 그동안 살아온 가정도 서로 다르고, 먹는 거, 입는 거, 돈 쓰는 거 전부 다 다른 두 사람이 모여서 어떤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동업도 결혼이랑 똑같습니다. 동업을 한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어찌됐든 일요일 빼고 하루 10시간 넘게 계속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둘이 완전히 정반대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찰떡궁합일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계속 양보해야 분란이 없는 건데 그게 쉽습니까? 그나마 결혼은 애증이라도 있고 애라도 있으면 애 때문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업은 그냥 오로지 돈 하나 보고 같이 하는 거예요. 중간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렇게 잘해보려고 으쌰으쌰 했던 선배, 후배, 동생, 형, 누나가 상대방이 완전히 내 인생의 장애물로 느껴집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숨이 턱턱 막히고 미치는 겁니다. 두 번째, 현실적으로 동업은 업무 분담이 공평해질 수가 없다. 보통 동업하면 수입도 반반, 일도 반반 딱 갈라서 할 수 있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동업이란 건 거의 그렇게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동업은 둘 중에 더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일을 떠맡게 돼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내가 좀 게으름 피우든 옆에 동료가 지각을 하든 월급 따박따박 나오지 않습니까? 내한테는 아무 피해도 없어요. 근데 사업은 저 사람이 이 일 잘못하고 게으르다고 해서 내까지 안 해버리면 그건 같이 망하자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둘 중에 좀 더 성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경험 많은 사람이 자연스레 일을 많이 떠맡게 됩니다. 이 말은 능력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그만큼 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라 일하고 있는데 동업자는 설렁설렁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업에 대한 의욕이 팍팍 떨어집니다. 동업 초반에는 사업만 잘 되면 내 혼자라도 밤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마음이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걸로 다툽니다. 간판 청소할 때 동업자 아저씨가 교회를 좀 독실하게 다니는 분이셨거든요. 수요일 저녁이랑 일요일은 죽어도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무교라서 교회 쪽은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영업이랑 회계 처리를 도맡아서 하고 그분이 운전이랑 청소를 하셨었거든요. 일을 분담했다 그러면 한 명이 쉬면 나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요즘 워라벨이라고 절대 야근은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동업은 수입을 똑같이 나누는 건데 혼자 남아서 일을 더 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수록 괜히 혼자만 애쓰는 것 같기도 하고, 빈정상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워라벨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함께 사업을 도모하기에는 서로 가치관이 다른 게 운영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친다는 겁니다.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은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서 악착같이 벌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어디 다른 데서 돈 나올 구멍이 있다거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일을 합니다. 하나하나의 가치관이 다 다르고 사정도 저마다 달라서 굉장히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다르다는 게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둘 다 배울 만큼 배우고 이성적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안 그럴 거다, 내가 양보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직접 겪어보면 숨막힙니다. 그래서 동업은 힘듭니다. 세 번째, 연애는 그냥 수틀리면 헤어지면 끝인데 결혼은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죠. 동업도 똑같습니다. 결혼 깨려면 애 문제도 있을 거고 양쪽 집안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동안 쌓인 정 때문에 못 헤어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동업은요, 차라리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둘 다 빨리 폐업하자 이러면 다행인데, 내가 폐업하고 싶어도 다른 한 명은 아직 굳이 폐업할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성향도 다르고 저마다 계획도 다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6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최소한 2년은 해봐야지 이런 사람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2년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남은 계약기간 중에는 모든 비용을 반만 부담하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동업관계를 굳이 깰 필요가 없거든요. 이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동업은 접을 때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내 사업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게 바로 동업입니다. 네 번째, 머리가 두 개라서 사소하다 싶은 결정도 신속하게 못할 때가 꽤 있습니다. 뭐 하나 사는데도 디자인, 색깔 취향 이런 거 의견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가성비를 제일 우선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건은 돈값을 한다는 마인드로 좋은 거 위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자기 주머니 사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개인용품이라면 그냥 자기 돈으로 자기 취향대로 사버리면 되는데 동업할 때는 사업에 쓰이는 모든 비용이 공동부담이거든요. 계약할 자리 알아볼 때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할 때 또 A4용지나 직기 같은 거 구입할 때 등등 대부분의 결정에서 꼭 다른 한쪽의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친구나 지인이 방문할 때도 혹시 상대방이 방해받거나 불편해할 수가 있어서 서로 눈치 보기도 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쯤 되면 기혼자분들은 결혼이랑 진짜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연애를 오래 했는데도 결혼해서 좀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 안 맞아서 미치겠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동업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동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저를 포함해서 동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원래 알던 사람들이나 뭐 건너 아는 사람 중에 일 잘하거나 믿음직하거나 성실한 그런 사람들 혹은 연인,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동업을 하는데 친구로서, 동료로서, 연인으로서 그런 포지션에서는 저 사람이 자기 일을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든 뭐든 내한테는 아무런 손해도 없고 이득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동업자가 되는 순간 저 사람이 잘 모르거나 게으르거나 과소비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부담이 내한테도 꼭 돌아옵니다. 잘못된 결정의 책임은 늘 둘이 져야 되니까 일을 상대적으로 잘하고 꼼꼼한 사람은 어쨌거나 손해입니다. 1+1이 적어도 2는 돼야지 손해보지 않는 장사인데 동업을 하게 되면 보통은 2보다 안 되더라고요. 동업이라는 게 그 상대편이 잘못해서 틀려서 깨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업이 잘 안 되고 깨지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동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